메밀꽃 필 무렵 여름 장터란 애당초 소란스럽게 시작되지만 해가 아직 중천에 있을 때부터 장파는 벌써 끝물이라 시들해진다. 달아나지 못한 햇볕이 달궈진 땅바닥에 보이지 않는 불길을 훅훅 뿜어낸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갔다. 팔리지 못한 나무꾼들이 길거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지만 석유병이나 고무신짝을 살 사람은 거의 없다. 해질녘까지 버티고 있을 수는 없다. 힘들게 날아오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설이들도 귀찮다. 얼음쟁이와 왼손잡이인 드림팀의 허생원은 기어이 동업자인 조선달을 재촉해 본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터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산 적이 있었나? 내일 대화장터에 나가서 한몫 봐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워서 가야겠군. 달이 떴으니까. 짐짝을 챙기는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자 허생원은 발가락에서 낡은 신발을 걷어차 던졌다. 들고 있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했다. 2평 남짓한 자리는 금세 텅 비었다. 멍석 위에는 천 조각들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의 짐을 다 꾸렸다. 약삭 빠르게 떠나는 자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쟁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이 선다. 상인들은 어느 쪽으로든 밤을 새워 60리나 100리나 길을 달려야 한다. 장파는 잔치 뒷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막집 육거리 쪽에서는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장날 저녁은 취해가는 상인들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는 법이다. 생원, 시침 때도 다 하네. 충주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에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술집 계집이라니. 젊은 녀석들을 꼬시려고 대가리가 되어 날뛰는 것 말이지. 그럴지도 모르지. 동이가 사족을 못 쓰는 건 사실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왜 이렇게 이 사람아 깜빡 속아 넘어가듯이 충주집을 향해 눈치를 보나? 무엇이?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나갔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속이야 알 수 있나? 국리 말고 갑옷에나 그려. 내 한턱 내지.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허생원은 조선달을 따라갔다. 허생원은 여자와는 인연이 멀었다. 얼근 얼굴이 상판을 쳐다볼 대면도 되지 않았다. 여자 근처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쌀쌀하고 뒤틀린 인생이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된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서 술 자석에서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 된 일인지 참았던 화가 터져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하고 앉아서 계집과 농담하는 것을 보자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잡한 데다 꼴 사나웠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을 처먹고
자꾸 계집과 농담이라니 장돌뱅이 망신을 다 시킨다 싶었다. 그 꼴에 우리들과 한솥밥 먹는 상인이라니 아서라 말아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생원의 눈길에 부딪힐 때 허생원은 따귀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다. 동희도 화를 내며 일어서기는 했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물러서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가 있겠지. 그 사나운 꼴을 보면 참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지. 계집이 다 무엇이냐. 나가거라. 썩 물러가라. 그러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동희를 보니 도리어 속이 상했다. 아직 2-3 살밖에 안 된 녀석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어 마음이 찜찜했다. 주책도 넘쳤다. 같은 손님이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는 동희를 보고 닥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싶었다.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어졌다.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하고 자리를 잡긴 했으나 속으로는 무척 찔렸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를 빨면 죄받아. 한참 녀석을 혼낸 뒤였다. 달도 생겼는데다가 왠지 마음이 상했다. 올해 장사도 시원찮고 생각도 많아서 허생원은 주는 술자민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자 동희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 무엇 하겠냐고 어리석은 자존심을 부린 게 후회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럴 때였다. 난데없이 동희가 헐떡거리며 숨이 차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마시던 잔을 그대로 던져두고 정신없이 허둥대며 주막집을 뛰쳐나간 것이었다. 생원, 당나귀가 밧줄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다기들의 장난이지 무엇이야. 짐승도 짐승이지만 동희의 마음씨가 허생원의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달려가려니 가슴속에 한눈이 뜨거워질 것 같았다. 부끄러운 녀석들이라 어쩔 수 없네요.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나귀는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주막에서 잠자고 달빛 아래 젖으면서 장터에서 장터로 돌아다니는 동안에 사람과 짐승이 함께 늙어왔다. 까슬까슬한 목덜미 털은 주인의 머리카락과 같이 바스라졌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물을 흘렸다. 몽당비치처럼 짧게 잘린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 굽은 벌써 다 닳아서 새 철을 신겨주어야 할 때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고 호소하는 목소리로 단스레 울며 반가워했다. 아이들은 달아나는 목덜미를 쥐어뜯거나 등을 걷어차고 무릎으로 배를 툭툭 쳤다.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상했지만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것에 화가 났다. 멍멍 몸뚱아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채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겨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즘 자식들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더니 패들은 벌써 주랭랑을 쳤고 뒤에 면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멀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에요.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올리게 하나가 멀리서 소리를 쳤다.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몸을 치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요.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답니다. 배를 좀 보시지. 아이는 앙큼한 투로 소리를 지르며 깔깔 웃었다.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못 본 채 하려 해도 짐승의 배 앞을 가리워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생원 저놈의 짐승.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이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다름쳐 달아나는 각다귀에게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올라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드림팀 장돌이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와서 하게 되는 장터에서 장터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산천이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밤낮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가 있는 마을에 거의 가까웠을 때 거친 나귀가 한마당 우렁차게 울면 언제든지 가슴이 뛰었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번 돈이나마 모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다. 읍내에 백송이 열리던 해에 운 좋게 물건을 싸게 얻어 다 팔아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암이 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빠져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엄두는 애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며 장터에서 장터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쌉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딱 한 번의 첫 인연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을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때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터였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으나 허생원은 시야를 떼고 되풀이 할 대로 되풀이 해야만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해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 길은 지금 긴 상어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의 같은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창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란히 걷지 못하고 줄을 지어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으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정이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까지 하얀 꽃이더라고.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 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이었지. 다음 장날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오죽해야 술집에까지 딸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니. 그러나 처녀란 올 때만이 정을 표하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이었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구나 다른 곳에서 이겨내려 하기 마련이나 되는지 생각하며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반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상 못난 일에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지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음아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계도 하지 가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 내기라야지.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서 나란히 가로 늘어섰다. 동이도 힘겹지.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니 내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계집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심심해 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층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손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새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나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아쉬웠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부러워졌다. 땀이 등을 흠뻑 쭉 씻어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날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붓 아버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여서 의붓 아버지란 정말 망난이에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를 편한 날이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할부림을 당하고 나니 집꼴이 무엇겠어요. 18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낯세론 동이 무던하다고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개울은 깊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물에 잠길 듯 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었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정말하게도 발을 헛디뎠다. 앞으로 꼬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가눌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몇백 미터나 흘렀었다. 옷째 흠뻑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원몸이 장정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붓아부이도 갈라서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서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낙이 생각하다 실수를 했어. 앞 안 보였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 피미에게 말일세. 길을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젠만은 대단한 낙이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마까지 부지런히 가세나. 불에 몸을 피우고 흐뭇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 장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향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었다.